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천부 문화, 홍익인간의 역사, 과학 철학 종교 정치, 제1부 과학 문화와 철학 문화. 72,000년을 넘어 역사를 이어온 한국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천부 문화의 산실이며 천부에 따른 홍익인간 실현을 목적으로 과학, 철학, 종교가 균형을 이루어 적용된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국가가 건국되고 운영되었다. 천부에 기반한 홍익인간 세상 실현의 방법으로서의 한국의 과학, 철학, 종교, 정치에 대하여 간단히 그 역사적 연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과학문화. 상고대 과학은 주로 천문과 지리에 관한 것이다. 천문은 역법의 기반이라 할 수 있고 지리는 인간 생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역사를 시작하면서 과학적 문화 생활을 하였다. 1. 천문역법. 1해는 하루를 재는 기준이 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밤을 지난 후 다시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주기가 하루가 되는 것이다. 하루라는 말 자체가 해와 관련된 말이기도 하다. 즉 해는 원래 하이라는 소리로 났는데 이 하이의 이가 리을 발음으로 변음되면 하루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해의 원래 소리인 하이는 높다는 뜻의 고와 통하는 말이다. 즉 고라는 한자는 이두식으로 해라고 한 것이 된다. 기록에 있는 성시고는 곧 해를 가리키며 이로써 해모수의 해라는 성씨가 곧 고시인 것이다.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전 2200년경에 유호씨라고 기록되는 고수씨의 둘째 아들인 상을 유상이라고도 하고 고상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해상인 것이다. 실제 상을 가리키는 유물로 해와 코끼리를 새긴 것이 있다. 해를 기준으로 한 일일은 양력에 해당한다. 이 달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밝게 비치는 부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주기를 가지는데 약 29.53일이다. 1년을 12달로 하여 29일 또는 30일로 나누는 것은 바로 달이 변하는 주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1년 365일을 29.53일로 나누면 약 11일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시차를 없애기 위하여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넣는 방식으로 하여 양력과 음력의 일수를 일치하도록 해결한다. 12달 윤달을 넣은 13달은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음력에 해당한다. 삼별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에 따라 지구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에 가까운 소위 태양계에 속하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오행성이라고 한다. 수성은 지구에서 보면 항상 태양의 앞에 있는 것이 되어 흑색으로 검게 보인다. 금성은 지구에서 보면 백색으로 밝게 보인다. 화성은 지구에서 보면 적색으로 붉게 보인다. 목성은 지구에서 보면 청색으로 푸르게 보인다. 토성은 지구에서 보면 황색으로 누렇게 보인다. 이리하여 태양과 달과 오행성의 길을 음양오행이라 한다. 지구에는 수금화목토의 오행의 길을 거의 100% 가지는 물질이 있다. 즉 물은 수기 거의 100%, 쇠는 금기 거의 100%, 불은 화기 거의 100%, 나무는 목기 거의 100%, 흙은 토기 거의 100%인 것이 된다. 이리하여 하늘의 오행성과 땅의 오행물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오행이라는 기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북극과 북두칠성도 지구에서 보면 북극성 또는 북극은 별들이 움직이는 회전축의 기준이 되고 북두칠성은 하루 한 바퀴 도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낮에는 태양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별들이 보이며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 도는 모습은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모습과 같으나 밤낮이 다르다. 이렇게 북두칠성의 도는 모습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하면 성력에 해당한다.
또 태양이 도는 모습으로 별자리가 변하는데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궤도를 기준으로 하여 28별자리를 기준으로 역법으로 정리하면 또한 성력에 해당한다. 해, 달,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을 칠정이라 한다. 즉 1월 수화목금토를 가리킨다. 이 칠정이 북두칠성의 각 별에 배당되면 7일로 정리된다. 이렇게 7일이 주기적으로 4번을 거듭하는 사주가 되면 28일이 된다. 이 28일을 음력의 달과 구분하여 기라고 하며 1년은 28일이 13번 되풀이하므로 13기가 된다. 이러한 일주 7일, 사주 28일, 13기 52주의 역법을 나타낸 것이 유판이다. 1년은 28일을 기준으로 13기 52주가 되며 364일이 되는데 실제로는 하루가 더해져 365일이 되어야 1년에 충족된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이다. 공전으로 인하여 하루에 약 5분씩 더 돌아야 태양을 중심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하루에 약 5분씩 더 돌게 되면 364일째에는 약 30시간이 남게 되며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일이 더해지고 약 6시간이 남게 되는데 365일로 잡는 것이다. 1년에 지구가 공전하면서 남은 약 6시간은 4년이 되면 약 24시간이 되어 1일에 해당되어 366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1년은 366일로 완전하게 된다. 이 366이라는 수리가 적용된 경전이 366자로 이루어진 3일신고와 366조목으로 이루어진 참전개경이다. 이 질이 과학, 땅에서 파악하는 과학적 차원이 질이다.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이며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특히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지리에는 땅에다 바람과 물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바람과 물은 한자 말로 풍수다. 이렇게 땅에 작용하는 바람과 물의 원리를 풍수질이라고도 하며 그냥 풍수라고도 한다. 풍수라는 말은 풍수지리의 준말이기도 하고 풍수원리의 준말에 해당하기도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을 풍수를 따지지 않고 정하게 된다면 홍수나 추위 등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편리한 곳을 택하는 것이다. 물론 풍수원리를 따져서 땅을 개척하거나 고치기도 한다. 이렇게 풍수를 보완하는 것을 비보풍수라 한다. 한 가족이 사는 집뿐이 아니라 도시도 풍수원리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서기전 7378년경부터 서기전 7197년까지 도시국가였던 마고성은 풍수를 활용한 과학적 도시였다. 즉 물길 즉 해자를 삼중으로 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나누어 물길마다 성문을 설치하여 12개의 관문을 두었다. 소위 사라졌다는 아틀란티스의 모형과 같다. 물길인 해자, 성문인 관문을 둔 것은 내부와 외부를 통제하기 위한 체제로서 특히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된다. 세 겹으로 물길과 관문을 설치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내부의 안전을 기한 것이다. 서기전 27,178년 이후의 후천시대로서 서기전 8000년경의 마고시대 말기에 사방 12시족의 합 36,000명이라 기록되는데 아마도 남녀를 합하면 모두 72,000명이 되었다라고도 생각된다. 한 도시에 36,000명에서 72,000명 정도 살았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도시로서 국가에 해당하였다고 보이면 현 시대의 행정제도로 보아도 일반 시의 인구에 해당할 정도가 된다. 서기전 27,178년경 후천시대가 막 시작할 때 지각변동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즉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육지가 바다로 변하는 지각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구의 자전속도에 변동이 생겨 밤낮이 바뀌는 등 역수의 변화가 일어나 소위 후천역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된다. 이리하여 정리된 역법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28수 역법으로서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에 고인돌 덮개에 새겨져 있는 중앙의 북극과 사방 7수로 완전한 원형으로 이루어진 28수의 유판 그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철학 문화 생활
한국은 역사 속에서 천부에 기반한 철학과 이러한 철학의 바탕을 둔 정신문화와 예술문화 생활을 하였다. 1. 철학문화. 1. 하늘, 무국. 하늘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며 시작도 끝도 없으므로 무국으로 나타낸다. 도형으로는 둥근 원 또는 고리 하나로 나타낸 문양이다. 원은 원래 하나로서 상대가 없으므로 무국인 것이며 고리 하나도 상대가 없으므로 무국이다. 숫자로 나타낸다면 0, 1이다. 0은 상대적인 무이자 절대적인 유이고 1은 상대적인 유이자 절대적 유로서 상대가 없다. 0과 1이 절대적인 유로서는 같으며 상대적으로는 무와 유로서 대비된다. 절대적인 유라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리지 않고 원천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즉 1 즉 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무인 것이다. 1. 천지 음양. 천지, 하늘과 땅은 현상이며 천지가 상징하는 길을 양음이라 한다. 음양오행이라 할 때의 음양이다. 천지를 상징하는 음양은 태극 문양으로 나타난다. 도형으로는 원을 곡선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모양이나 네모 또는 두 개로 나누어져 도는 모양의 고리 문양이다. 이때 네모는 가로, 세로의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상대적인 것이 두 개인 셈이다. 특히 색깔로는 천지 즉 하늘과 땅의 현상은 푸른 하늘, 누른 땅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내고 음양으로는 길을 반영하여 하늘을 대표하는 태양의 기운으로서 빨강 땅을 대표하는 차가운 기운으로서 검푸른 색의 색감으로 나타낸다. 원래 전체적으로 하나인 하늘에서 땅이 생겨나온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땅이 생겨 천지라 구분하는 것이며 양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원래의 원천은 하나이다. 이 천지인 음양 중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 삼태극이다. 천지인의 현상적 색깔은 파랑, 노랑, 빨강이다. 보이는 하늘은 푸르고 땅은 누르고 사람은 피부색이 달라도 피는 빨강이다. 천지인이 상징하는 기는 양음중이며 이 양음중을 나타내는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이다. 즉 현상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기는 속에 내재된 색감으로 나타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하늘은 태양이 있어 양으로 빨강이며 땅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음으로서 파랑이며 사람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서 중이면서 양의 기운이 있다. 하늘에서 땅이 나오고 하늘과 땅의 조화로 사람이 나왔다. 그리하여 원래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천적으로 하나인 것이며 단지 셋으로 구분하는 것이 된다. 삼태극 문양은 통상적으로 원을 곡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모습이며 때로는 원이 없이 우주 전체를 곡선으로 중앙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문양이다. 3. 기와수토 사상. 사상은 사태극으로 나타낸다. 사태극 문양은 사방에 있는 모습으로 열십자 또는 만자 모양이다. 물론 만자 문양의 원조는 밭전이 되고 이 밭전의 원조는 원형의 유판 그림이다. 기와수토는 인도와 그리스에서는 지수화풍이라 하는데 지수화풍은 곧 땅, 물, 불, 바람 또는 공기가 된다. 기와수토의 기와 지수화풍의 풍이 대비되는데 기가 곧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바람은 공기가 일으키는 것이고 에너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에너지를 뜻하는 기와 바로 통하는 것이 된다. 물론 기와수토는 다른 말로 천지수화의 사태극이다. 여기서 천은 기, 화는 화, 수는 수, 지는 토이다. 지즉 땅이 토인 것은 당연하고 천즉 하늘이 기라는 것은 하늘의 대표가 태양이고 태양은 기즉 에너지 덩어리이므로 상통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상징이 천지수화의 사태극이다. 천은 태양, 지는 태음, 수는 물로 소음, 화는 불로 소양이다. 바로 기와수토와 직결되고 있다. 사오행. 오행의 모습은 오각형이나 5개의 살이 있는 바퀴나 5꼭지가 있는 별 문양, 5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 모양으로 나타낸다. 음양의 조화 작용으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태양과 태음이 아닌 양과 음의 조화로 오행이 파생되어 나온다. 즉 오행은 중에 해당하는데 양과 음의 조화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이 중이며 중이 분화되어 양과 음이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이름 붙이면 태양, 태음, 양이 되고 다시 음과 양의 조화로 중이 나온다. 태양과 태음을 제외한 양음에서 조화된 중이 다시 분화되어 양음이 나온다. 그러면 양음, 소양, 소음이 되고 소양과 소음의 조화로 다시 중이 나오니 모두 5이 된다. 이것이 오행에 해당한다. 즉 오행은 태양과 태음이 없는 중에 해당하는 양, 소양, 소음, 소 중에 5이 된다. 오행은 사상체계의 아래 차원이 된다. 음양오행이라 할 때 음양은 태양, 태음이며 오행은 양, 소양, 소음, 소중이 되는 것이다. 오행은 전체적으로는 중에 해당하고 세분하면 5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하늘에는 오행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의 물질이 있다. 바로 수화목금토이다. 이 수화목금토가 오행인 것이다. 아사달 문양은 양, 오행을 나타낸다. 즉해 달 오행성을 가리킨다. 원은 태양으로 하늘을 대표하고 시옷 모양으로 나타난 초승달 모양은 달을 가리키고 5봉우리를 나타낸 산은 오행이 된다. 이 아사달 문양이 곧 단군 조선 시대의 가림토 발음으로 아스달, 아스벌이며 1월호학도 또는 1월호봉도가 곧 아스달 문양을 옆으로 펼친 모습인 것이다. 아사달 문양은 단군조선 시대는 물론 서기전 4000년경 이전의 홍산문화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양이다. 이 문화생활 한국의 역사 속에 약 3만 년 이전의 마고성 시대에 이미 과학적 수리 내지 철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악기 등을 만들어 음악 예술 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용품 등을 첨부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율려는 양과 음에 해당하는 음률이다. 즉 율려는 음의 성질과 높낮이 등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악기마다 음색이 다르다. 이 오음 7조는 5가지 소리와 7가지 조음을 가리킨다. 오음은 일반적으로 궁상각치우가 되어 서양음으로는 도레미솔라가 된다. 이 오음을 자음의 소리로 나누어 보면 미음과 비읍 계통은 궁음이 되고 시옷과 지읒은 상음이 되며 기역과 키읔 계통은 가금이 되며 니음과 디귿 계통은 치음이 되고 이음과 힉 계통은 우음에 해당한다. 7조는 오음에 반음 2개를 넣어 칠음으로 장조와 단조를 만드는 방법이 된다. 즉 서양의 오음인 도레미솔라의 미와 솔 사이에 파를 넣고 라와 도 사이에 시를 넣어 장조와 단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오음과 칠음은 곧 오행과 칠정에 유추된다. 기본 오음은 오행에 대입되고 파와 시는 칠정의 1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삼빗살무늬토기는 무국의 원리를 응용하여 바닥을 뿔 모양으로 만들어 모래, 땅 등에 꽂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고 삼족토기, 삼족솥 등은 천지인 삼태극의 수리를 적용한 것이 되는데 발이 최소한 3개가 되어야 정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으로 첨부에 따른 과학과 철학 문화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첨부에 따른 종교와 정치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